안녕하십니까. 구로병원 위장관외과의 장유진입니다. 네, 오늘은 위절제 후 식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수빈 영양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구로병원 영양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수빈 영양사입니다. 저희 환자분들 교육을 담당해주고 계시잖아요. 수술 후 환자분들에게 식이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분들은 음식을 보관하고 소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 자주 드시고 간식도 권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죽은 종이컵 반컵으로 5번에서 6번, 간식은 2~3번, 처방받은 영양음료를 2번에서 3번 정도 나눠서 드시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사실 죽을 하루 드시고 바로 퇴원을 하시게 되잖아요. 죽은 언제까지 드시나요? 보통 퇴원 후 4주간 죽을 드시고 촉촉한 진밥으로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 외래에서 환자분들 식사는 어느 정도 좀 늘려서 오시나요? 저희가 보통 수술하고 퇴원하실 때까지는 종이컵 반컵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죽을 드시는 동안은 반컵을 드시다가 밥으로 처음 드실 때도 종이컵 반컵을 드시도록 설명을 합니다. 환자분들이 3개월째에 오시면 보통 밥 공기로 반 공기 정도를 드시는데요. 한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한 3분의 2 공기 정도 드시게 됩니다. 한 1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거의 환자분들이 한 공기를 한 번에 다 드실 수 있는데, 보통 드시고 또 간식도 드시고 한 번에 후식도 드시고 이것저것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수술을 하시게 되면 1년이 경과하더라도 밥 한 공기 정도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 이상을 드시면 사실 잘 안 내려가기 때문에 그 이상을 드시지 않는 것으로 가이드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교육하시면 어떤 질문을 주로 많이 하십니까? 환자분들이 간식으로 어떤 거를 먹을 수 있는지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간식 같은 경우는 과일이나 유제품, 감자나 빵 종류들 간식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감자를 으깨서 우유와 함께 섭취하셔도 좋겠고요. 이런 식빵이나 카스테라처럼 부드러운 담백한 빵 종류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기름진 간식이나 설탕이나 꿀이 많이 뿌려진 그런 간식을 드시는 경우는 덤핑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배웠는데, 제 환자분들이 이런 계란찜도 간식으로 많이 드시고 연두부를 그렇게 간식으로 드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적절하게 교육을 잘 받고 가셔서 단백질 식품을 잘 드시고 계시는데요. 식사를 드실 때 꼭 같이 이런 붉은색 고기 종류, 특히 소고기 같은 경우 철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계란이나 두부, 생선 적절히 반찬으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퇴원하시고 외래 오셔서 고기 먹어도 되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이 질문도 많이 받으시죠? 네, 고기는 암을 일으킨다던데 먹으면 안 되나요?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육류는 양질의 단백질로 환자분들의 빠른 회복과 또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 섭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고기를 너무 드시기 힘든 경우면 이런 앞서 말씀하신 계란찜이나 두부, 생선 등 활용하셔서 몇 끼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머리가 그렇게 많이 빠지시는데요.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하면 머리가 빠지냐고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위암 수술만 해도 머리가 빠집니다. 단백질 섭취가 불충분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체 변화가 머리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음식들을 잘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이 아주 좋겠습니다. 또 어떤 질문을 주로 하십니까? 이제 위를 수술하다 보니 짜게 먹으면 위에 안 좋다라고 해서 너무 간을 제한을 해서 드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못 먹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물론 짜게 드시는 것은 위암의 발병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에는 회복을 위해서 적당한 간을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외래 오셔서 환자분들이 기운이 하나도 없으시면 뭘 어떻게 드셨냐고 물어보면 환자분들이 하얀 죽에 하얀 물김치를 드시고 오십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짜게 먹으면 암이 재발할까 봐 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위암세포는 소금을 먹고 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첫 3개월은 간을 다 해서 맛있게 잘 드셔서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그 이후에 한평생 싱겁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 초반에는 특히 더 맛있게 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사골곰탕 먹어도 되냐고 엄청나게 물어보시던데 어떤가요? 기운이 없어서 사골곰탕으로 식사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사골곰탕은 영양 분석을 해보면 생각보다 충분한 영양가를 함유한 식품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을 보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물 위주의 식사는 오히려 덤핑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국은 소량씩 섭취를 하시면서 고기 종류나 생선이나 두부, 굴 같은 단백질류를 꼭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국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근데 위암 수술하고 나서는 저는 국을 젓가락으로 드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밥을 말아 드시게 되면 너무 빨리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나쁜 증상들을 많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는 또 어떤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나요? 이 외에는 위암에 걸렸으니까 건강을 챙기라고 암에 좋다고 하는 홍삼이나 엑기스 종류나 또 위에 좋다고 하는 양배추즙을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선은 암을 치료하는 특별한 영양소나 식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하게 특정 음식을 과량 섭취하거나 또는 특정 음식을 제한하시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회복과 다른 부작용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건강보조식품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홍삼이나 인삼 이런 널리 알려져 있는 영양식품 가지고도 전부 간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보조식품을 드시지 않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환자분들이 좋다고 하는 거 엄청나게 많이 가져와서 물어보시는데 일반적인 식사를 잘 하시는 것이 가장 회복이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는 또 어떤 질문들을 주로 하십니까? 커피를 마셔도 되는지, 수술 이전에 커피를 너무 좋아하셔서 많이 드셨는데 이제 못 먹는 건지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위암에 커피가 어떤 작용을 한다. 커피를 마시면 위암이 좋아진다 내지는 나빠진다. 이런 보고는 없습니다. 위암과 커피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만 위암 수술 후에는 담즙이 내려가는 길이 전혀 다른 길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위가 좀 예민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후 초반에는 커피를 드시면 자극이 돼서 담즙이 치밀어 오르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식사가 조금 적응되고 괜찮아지시면 그때부터는 커피 한두 잔 드시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저의 외래 오시면 그렇게 견과류를 많이 드시고 오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견과류가 제한식품이고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이 아니긴 하지만 견과류는 딱딱한 음식이고 또 섬유질이 풍부하고 또 지방으로 분류되는 식품입니다. 근데 위암 수술 후에는 지방이 흡수되고 소화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도하게 드셨을 경우는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소화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 드시는 기간 중에는 좀 제한을 하시고 이후에 좀 소화가 잘 되고 식사 이행이 되면 조금씩 드셔보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동물성 지방은 나쁜 거지만 식물성 지방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지방은 그냥 지방입니다.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면 담즙이 내려가는 길을 다르게 만들게 되는데 이 담즙이 이 지방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르게 만든 길들이 적응을 하는데 거의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설사를 일으키고 설사가 아니더라도 변기에 둥둥 뜨는 지방변 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아주 많으시거든요. 1년 정도까지는 지방이 많은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수빈 영양사님은 저희가 위절제식 교육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은 환자분들이 잘 드시기 위해서 교육을 드리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기관의 중요한 부분이 위를 수술하다 보니까 엄격하게 음식을 제한하시고 교육을 받는 이유가 먹지 말라라는 이런 오해를 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 수술 후에는 회복이 잘 되시고 영양 불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잘 드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식품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잘 이행을 하시고 추후에 잘 드시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절제식 이후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결국은 잘 드시게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환자분들이 다 잘 드셔서 가능한 체중이 좀 덜 빠지면서 1년을 잘 버텨내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양사님과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